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바의 호환성과 한번 함수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자바 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자바의 독특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자바 8과 9에 등장했죠. 그래서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여러분들 어노테이션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인터페이스랑 자바 셈이 있는데 이거와 코틀린의 관계성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의 호환성이라든가 상호 동작이라든가 함수에 관련된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셔야 되고 또 처음 보셨을 때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바에서 함수형을 하신 분들도 코틀린과 연관성에서 좀 쉽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자바에서 흔히 어노니머스 클래스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익명 클래스가 나옵니다. 흔히 내부 클래스로서 어노니머스 이너 클래스를 사용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틀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해서 오브젝트 표현, 오브젝트식, 객체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이라고 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등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잠깐 PT를 먼저 잠깐 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오브젝트 선언, 오브젝트 디클레이션은 이미 앞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죠? 자, 오브젝트 선언은요. 흔히 싱글톤 패턴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싱글톤 클래스를 제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미 써왔죠. 그래서 이름을 줘가지고 패키지 수준에서 오브젝트 선언을 해왔는데 이제는 오브젝트 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또 어노니머스가 앞에 붙었죠, 여러분들. 자, 오브젝트 식은요, 여러분들 익명의 오브젝트 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브레이스 영역 블럭 안에다가 이렇게 프로퍼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함수라든가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변수에다가 여러분들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오브젝트를 단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발 A랑 발 B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가 여러분들 이름은 따로 없지만은 클래스를 또 상속받고 인터페이스를 또 상속해서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함수를 오버라이드 시키고 재정의 하고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또 코틀린은 재정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가 이렇게 O2로 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식을 통해서 자바에서의 익명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 셈, 이렇게 셈이라고 하는데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거는 단독으로 여러분들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그런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단 한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자바 여러분들 8월부터 이게 지원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분들이 좀 더 이해는 쉬울 거예요. 자, 그 뜻이 뭐냐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자바에서 함수형 람다식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략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이라 해서 여러분들 부연 설명하는 키워드 이런 방법이 나왔죠. 그래서 골뱅이하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정의할 적에 어노테이션이 흔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 여러분들 매뉴얼 가보시면 오라클에 좀 이따 볼 건데 펑셔널 인터페이스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펑셔널 인터페이스 혹은 셈이라고 하죠. 자바 셈. 그래서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으로 추가된 거는 자바 8부터 유틸 펑션 패키지 여러분들 이 네 가지가 일단 있죠. 그래서 어떤 생산, 서플라이 역할을 맡은 이런 키 제네릭 타입의 get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예전에 봤었는데 컨숨이라고 하는 accept가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t가 들어가면 r로 변환되는 거죠. 일종의 tr 두 개의 어떤 타입이 변환되는 apply 적용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여러분들 predicate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predicate 조건이 true냐 false냐를 따지는 그런 불린식의 조건식 콜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용어만 일단 알아두시고 차츰차츰 함수형으로 많이 써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직 코틀린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네이티브나 어떤 JS, 자바스크립트 웹 쪽이나 여러분들 다 사용 가능한데 아직은 JVM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플랫폼이 주로죠, 여러분들 코틀린에서. 그래서 자바를 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자, 자바 랭귀지 패키지의 러너블 스레드 여러분들, 스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도 하나의 스레드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바 IO의 어떤 파일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오늘 저희가 써볼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 컴패레이터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크냐 작으냐, P냐 D냐 어떤 객체를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들. 컴패리전. 그래서 이 컴페어 함수가 대표적인 셈입니다. 그래 이제 볼 건데 컴패레이터가 하면 셈 이거. 그다음에 어떤 스윙이라든가 fx라든가 함들 안드로이드 같은 어떤 이런 UI 즉 어떤 이벤트 사건이 일어나서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처리기를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그 이벤트 핸들러를 흔히 인터페이스 형태로 만듭니다. 근데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셈 형태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형태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뭐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이렇게 액션 퍼폼드가 여러분들 이거 아마 스윙 같습니다. 스윙 그래서 AW 스윙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셈으로 표현된다고 하는데 안드로이드 해보신 분들은 조금만 해봐도 초창기에 배우면 안드로이드 여러분들 뷰에서 위젯에서 여러분들 이런 셈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코틀린에서는 여러분들 자바 셈 즉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요 익명 객체식이나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람다 추각 표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표현하지 않고요. 매우 간단합니다. 즉, 셈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자바 펑션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익명 객체로 여러분들 객체 익스프레션, 객체식으로 표현하거나 여기 블럭 코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람다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걸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프로젝트는 셈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인텔리제이 저희 커뮤니티 버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셈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바셈이라고 해도 되고요. 자바셈으로 할까요? 그냥? 자, 자바셈 프로젝트라고 하나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바셈 프로젝트. 죄송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패키지를 한번 같이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 그냥 셈이라고 정하죠. 자, 셈 패키지에다가 코틀린 파일을 하나 만들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자바의 호환성이니까 여러분들 자바 인터 오퍼빌러티인데 자바 인터까지만 하죠. 자, 자바 인터 .kt가 셈 패키지 안에 생겼죠, 여러분들. 일단 저희는 메인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오브젝트 디클러레이션은 저희가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오브젝트 선언. 그거는 우리가 싱글톤 패턴 만들 때 사용해 왔습니다. 마치 컴패니언 오브젝트 여러분들, 자바의 스태틱에 해당하는 거 기억나시죠? 컴패니언 오브젝트. 다 오브젝트 선언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근데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이죠. 자, 첫 번째 오브젝트 익스프레션 먼저 제가 한번 나가보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obj 휴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나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식은요, 여러분들 이게 간단합니다.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어노니머스 오브젝트 클래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나 어떤 인터페이스는 이렇게 상수받을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단독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름 먼저 할까요? 이름이라는 일종의 프로퍼티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타입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 넣어볼까요? 우리가 아인슈타인 이름은 아인슈타인이다. 세미콜론 붙이면 여러분들 연달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밑에다 할까요? 직업은 뭐냐? 직업은 SC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과학자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를 사실 우리가 정의해서 클래스의 컨스트럭터를 1차든 2차든 호출을 해야지만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냥 오브젝트를 이렇게 오브젝트 키워드로 이름도 없이 그래서 익명으로 여러분들 바디를 가진 게 딱 단 한 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제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클래스의 생성자 없이도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브젝트 내용을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자, 오브젝트 휴먼부터 여러분들이 빠르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냥 obj 휴먼이라고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obj 휴먼의 여러분들, obj 휴먼의 네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네임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휴먼의 바로 점 닷 찍으니까 여러분들 멤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obj의 이제 job이죠. 이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자, job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해보시면은 지금 만든 오브젝트 시계,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에 이 프로퍼티 네임과 잡 내용이 찍혀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게 나왔죠, 여러분들. 오브젝트 네임은 아인슈타인이고 잡은 사이언티스트다.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우리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패키지에 이런 어떤 코틀린 또 여러분들 그죠? 컴파일하면 항상 KT가 붙잖아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 있는 오브젝트 휴먼에 이렇게 마치 해시 코드처럼 붙어 있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 저희가 오브젝트 익스프레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자바의 셈 펑션과의 한번 연관성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여러분들 자바 셈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합시다. 이건 단 한 개의 추상 메소드를 가진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리스트를 한번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정수숫자 가지고 있는 넘버스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 넘버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셈이라든가 인터페이스 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레이 리스트 우리가 가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죠. 인트라고 하는 정수로 타입 파라미터를 제한시키고요. 정수를 1부터 9까지 나열해 볼게요. 근데 소팅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맘대로 여러분들 나열해 볼게요. 4, 1, 8, 5, 2, 7, 3, 뭐가 빼졌죠? 6 남았네. 6, 9. 자, 이렇게 하면 9개죠, 여러분들. 자, 1부터 9까지의 수를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수나 그냥 나열하세요. 자, 이 나열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씩 해봤습니다. 잘 모르고 그냥 써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됐을 때가 조금 됐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게 우리가 소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소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 근데 소팅을 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해보죠. 자,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넘버스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버스에 sort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바로 소팅이 내추럴 오더로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실행한다고 해서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실제로 뭐 소팅된 게 찍히진 않아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sort 리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유닛이 찍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함수형이 아닌 우리 옛날 방식에는 그냥 이렇게 소팅을 하고 나서 그냥 여기다가 소팅된 결과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럼 이렇게 넘버스의 소트 결과가 내추럴 오더로, 그죠, 여러분들? 오름차순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정렬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소트는요, 여러분들, 이게 쫙 한번 갖다 대보시면은 앞에 있는 리스트의 확장 함수로서 소트가 이렇게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가 하려는 건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트를 쓰는 걸 일단 몇 개 한번 알아보고 요 자바에서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렇게 해왔는데 요걸 저희가 여러분들 한번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제가 복사해서 여러분들 소팅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즉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내림차순을 할 때는 여러분들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소트만 쳐도 뭐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자, sort descending이라는 게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sort descending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내림차순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바뀌고요.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그냥 sort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까 빠른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에 우리가 이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복사하겠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이게? 네, 이렇게 해서 sort가 아니라 밑에 보시면 sorted라고 있죠. 네, sorted가 있는데 sorted를 쓰시면 바로 소팅 된 게 여러분들 리스트 타입으로 리턴 되기 때문에
요걸 쓰시면 프린트의 문맥에서 바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sorted라고 하면은 소팅된 게 리턴 돼서 바로 그냥 이렇게 찍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두 줄로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혹은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 요걸 써가지고도 바로 우리가 또 소팅 결과를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같이 보여는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렇게 appl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여러분들 정리해서 좀 뒤에 입장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apply를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apply 함수는 with 함수라고 앞에서 배웠던 거랑 흡사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저희가 받아서 apply를 수행할 때 this를 얘가 들어와서 거기를 접근할 수 있죠. 뭐 메소드나 프로퍼티를 쓰겠죠. 그 다음에 되돌려주는 게 with에서는 마지막 블럭 값이었는데 apply는 이 확장 객체, 타입 대상 객체를 바로 리턴해 줍니다. 즉 넘버스 리턴해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넘버스에다가 저희가 여러분들 뭔가 블럭으로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다가 바로 소팅 함수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어레이 리스트에 소팅 함수가 있겠죠? 이거 좀 어려우니까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아직은 여기다가 sort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의 sort 함수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함수 레퍼런스잖아요, 여러분들. 함수 레퍼런스로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모든 여러분들 그 요소에 적용돼 가지고 요거 자체가 리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찍혀요, 여러분들. 이것도 이거 좀 알쏭달쏭할 건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이것도 참고로서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얘도 잘 소팅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한번 참조사항이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이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진짜를 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자, 자바 셈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sort 함수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셈을 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셈을 한번 저희가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sort를 자 sort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 sort라는 함수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sort는 여러분들 자바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array sort가 있고 여러분들 array 그죠, 여러분들. collection sort가 있습니다. 자, alt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sort가 두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갖다 대시고 alt 엔터 누르시면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은 불편하게, 그죠? 물론 이걸 우리가 스트림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배열, 어레이즈의 sort가 있고 컬렉션즈의 sort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컬렉션즈의 sort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그냥 뭐 상관없어요, 딱히. 근데 자, 그래서 여기 위쪽에 여러분들 컬렉션즈 sort 함수를 이렇게 임포트 해주시고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얘는 뭘 봤습니까? 뭘 봤냐면은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잠깐 나왔다 들어갔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정렬 대상의 리스트가 들어오겠죠. 우리는 넘버스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죠? 컴패레이터입니다, 컴패레이터. 자, 컴패레이터. 컴패레이터는 제가 아까 PT에서 보여드렸던 여러분들 자바 8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뭡니까? 셈입니다, 셈. 펑션 인터페이스 얘기 여러분들. 우리 정수를 지금 제한했기 때문에 정수를 비교할 수 있는 컴패레이터를 여기다 제공해야 되죠. 즉 컴패레이터 자바로 말씀드린다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런 객체를 논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걸 구현해야 되죠? 오버라이드 할 그런 메소드는 뭡니까? 아까 컴페어 메소드라는 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한번 적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적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일단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로 얘를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오브젝트 컴패레이터들 코틀린 닷 컴패레이터 컴패러블이 아니라 컴패레이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 컴패레이터라고 여러분들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인트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놔두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요까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에요? 컴패레이터 인터페이스를 마치 상속 구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속 구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겠다 뜻이죠.
자, 갖다 대보시고 여러분들 추상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반드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lt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죠. 뭘까요? 컴페어 메소드죠.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서로 간의 어떤 뺄셈을 수행한 다음에 양수냐, 영이냐, 음수를 표현합니다. 크냐, 같으냐, 작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왔죠. 이게 뭡니까? 컴페어라고 하는 단 한 개의 추상 메소드죠. 그래서 셈입니다, 여러분들. 얘가 바로 셈 메소드였어요, 컴페어가. 그래서 우리가 자바 유틸의 여러분들 컴패레이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입니다, 여러분들.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리턴하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일반적인 구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랄까요, 여러분들. O2에서 뭐 O1을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죠? 아니면 O1에서 여러분들이 O2를 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널러블 할 수 있게 나왔는데 일단 널러블은 저희가 제거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딱히 지금 널하지 않은 걸 일단 받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O2, O1 아니면 O1, O2 여러분들 빼는 거 여러분들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O2에서 O1을 빼면 내림차순이고요. O1에서 O2를 빼면 일반적인 오름차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팅을 해도 소팅이 실제로 되긴 됩니다, 여러분들. 되긴 되는데 여러분들 요 컴패레이터를 저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코틀린의 이 컴패레이터는 타입 엘리어스가 되어 있는 사실은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는 여러분들 또 눌러서 가보시면 자, 이거 자바 파일이죠, 여러분들. 컴패레이터.자바인데요,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컴패레이터로 되어 있죠. 근데 펑셔널 인터페이스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얘는 펑셔널 인터페이스, 즉 셈이에요, 여러분들. 싱글 앱스트랙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자바의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비교할 때 쓰는 건데 보시면 이렇게 컴페어라는 함수를 저희가 지금 재정의해서 추상 메소드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 자, 밑에 보시면 equals도 있는데 얘도 추상 메소드는 맞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들도 이렇게 뭐 리버스드라든가 then compare이라는 거 이렇게 많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뭐 시퀀스 관련된 내린 어떤 함수들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죠? 예,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컴페어 말고도 여러분들 equals가 있다는 게 일단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가보죠. 컴패레이터는 일단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를 우리가 타입 L에서 쓰고 있는 것 뿐이구나. 코틀 내에서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익명 객체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소트에 넣어주면 얘를 이 비교 방식으로 소팅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오름차순이고 O2에서 빼기 O1을 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이건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바에서도 다른 언어에서도 여러분들.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일단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요거를 자바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했듯이 여러분들 코틀넷에서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한번 그걸 잠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자, 소트 해가지고 해왔는데 요거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보세요. 이것도 되는데 보십시오. 복사 또 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오브젝트가 나와 있고 컴패레이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요 코틀넷에는요 요 자바셈이죠, 자바셈.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바셈이면서도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그죠? 자바셈 펑셔널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축약식을 지원합니다. 여러분들. 축약식을 지원을 해요. 어떻게 지원하느냐? 단 하나의 메소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메소드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메소드 이름 필요 없다고 하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슉. 자, 메소드 이름도 필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오브젝트는 아직은 이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브젝트도 사실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여러분들, 이거? 응? 뭐만 남을까요? 자, 리턴도 사실 필요가 있을까요? 람다식에서는 여러분들 그냥 어차피 최종 결과가 우리가 여러분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O1과 O2도 여러분들 우리가 파라미터의 타입을 유추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셈이 축약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자바 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람다 블럭처럼 보이죠. 두 개를 받아서 요 결과 하나를 리턴하잖아요. 뭐예요? 정수 두 개 받아서 리턴 하나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축약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축약이. 그리고 축약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함수 sort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파라미터가 람다 함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또 밖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람다식으로 바꾼다면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컴페레이트 인트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바 셈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를 아예 이런 식으로도 축약이 가능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런 식으로 앞에만 마치 파라미터처럼 보이지만 뒤에도 파라미터예요. 이렇게 함수 블럭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치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셈이라고 아예 표시하면서 셈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라고 해서 넣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람다 파라미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람다 블럭으로 셈을 구현한 거를 아예 이렇게 그냥 밖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것도 괜찮긴 한데 자바에서의 호환성을 뭔가 여러분들이 표시하면서 쓰시려면 이게 가장 좀 약간 무난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근데 요거랑 요것도 실제 많이 쓰이겠죠.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객체의 어떤 모든 표현을 다 갖다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오브젝트는 저희가 여러분들 따로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죠? 예. 변수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요거. 자, 오브젝트를 이렇게 일단 복사하시고요, 여러분들. 복사하시고, 자,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인데, 컴패러블이죠? 컴패러블. 뭐죠? 비교할 수 있는 오브젝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요. 이 컴패레이터 인트 자바 셈을 구현한 익명 객체 오브젝트 시기, 오브젝트 컴패러블에 들어갔죠. 그래서 얘 타입은 컴패레이터 인트죠.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 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셈 타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타입을 저희가 써가지고 또 소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처럼. 소트에서 오브젝트 컴패러블이라는 요 발에 있는 변수를 여기다 넣으시면은 얘도 소팅이 됩니다. 아셨죠, 이거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저희가 실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만의 거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 컴패러블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죠, 여러분들? 네. 잠깐 가서 일단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추상 메소드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그죠? 두 개 있는 거 맞긴 맞아요, 여러분들. 이퀄스도 추상 메소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요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우리가 컴페어만 있으면은 단 한 개의 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퀄스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애들도 좀 몇 개 보이는데,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디폴트 메소드들이 몇 개 보이죠, 여러분들? 자, 제가 잠깐 찾아놨습니다. 자, 자바에서 여러분들 오라클 매뉴얼인데요, 여러분들. 자, 펑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는데, 이 어노테이션을 붙이면 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바 1.8부터 8부터 지원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세요. 만약에 펑션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 추상 메소드를 선언하고 있는데, 자바랑 오브젝트는 뭐죠? 자바의 모든 최상위 조상이죠. 코트넷에는 any가 있죠, 여러분들. any. 근데 여기에서 있는 equals라든가 해시코드라든가 여러분들 toString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모든 메소드, 모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거나 그 추상 메소드 가지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셈의 인터페이스 추상 메소드 개수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not count 하면 not count, 여러분들. 즉, 아까 우리가 봤던 equals, 여러분들. toString, 해시코드는
추상 메소드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이렇게 자바 유틸 컴패레이터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지금 셈으로서 보고 있는데 얘가 셈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펑션 인터페이스 셈 컴패레이터 인터페이스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메소드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맞는데 메소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얼핏 보기에 스태틱을 일단 제외시키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스태틱은 아니지만은 디폴트 되어 있는 건 뭐죠, 여러분들? 디폴트는요, 여러분들 일종의 인터페이스에 디폴트가 정의되어 있는 그런 함수는 뭐죠? 예, 구체와 바디를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디폴트 혹은 디펜더라고 하는데 자바 8부터 이런 어떤 표시가 확실해졌죠. 그래서 요거는 취급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equals도 있다는 건데, 그죠? 이거 equals 여러분들. 이 equals는요 자바 란 거기 때문에 셈에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카운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즉 컴패레이터는요, 여러분들 셈이 됩니다. 셈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셈이기 때문에 이런 축약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약식이 제공돼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코틀린에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축약되진 않아요, 이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바 셈이랑 코틀린의 호환성에서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커스텀 자바 셈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커스텀 셈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같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셈 패키지에다가 여러분들 우리만의 셈을 만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리스트는 저희가 비교하는 건 대강 알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구나. 컴패레이터를 쓰면 되겠구나. 우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리스트에 그냥 요소 개수를 세는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자바 코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 셈이라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 셈에다가 new 하시고 패키지에다가 그냥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어차피 혼합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근데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를 만들 건데요. 자바에서는 유닛 단위, 즉 인터페이스나 클래스가 파일명과 일치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my라는 걸 붙이고요.